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운드 케이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운드 케이크는 제과 기능사 메뉴에서 크림법을 사용하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총 6가지 메뉴가 크림법인데요. 버터 쿠키, 쇼트브레드 쿠키, 파운드 케이크, 초코머핀, 마데라 컵케이크, 타르트, 이렇게 6개가 크림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파운드 케이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명명하는 건 말 그대로 파운드 케이크인데요. 파운드 케이크의 그 이름의 유래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박력분과 설탕, 그리고 버터, 그리고 달걀, 이게 모두 1파운드가 453g이라고 합니다. 그 1파운드로 배합하면 돼서 파운드 케이크라고 명명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시면 박력분의 그램수가 훨씬 많죠. 원래 설탕, 버터, 달걀은 640 동일한데 박력분의 그램수가 많아졌습니다. 이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년 전인가 모르겠네요. 한 제과기능사 아주 옛날 메뉴에는 정확하게 말 그대로 그 기본적인 오리지널 파운드 케이크, 밀가루, 설탕, 버터, 달걀이 정확하게 640g으로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면은 한국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인의 느끼는 그 식감에 있어서는 좀 상당히 느끼하고 약간 질척거린다고 해야 되나요? 좀 약간 표현이 그런데 그런 느낌이 나는 파운드 케이크가 됩니다. 그래서 밀가루 양을 늘린 레시피가 지금은 통용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파운드 케이크, 오리지널 클래식한 파운드 케이크는 밀가루, 설탕, 버터, 달걀이 동일한 그램수이기 때문에 파운드 케이크라고 이름 붙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집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험 시간은 2시간 30분인데요. 이게 그 덩어리가 큰 반죽이기 때문에 굽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2시간 40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2시간 30분입니다. 자, 재료부터 보겠습니다. 재료. 자, 9분 동안 계량하시면 되는데요. 9분이라고 하면 재료가 9개란 이야기죠. 박력분, 설탕, 버터, 유화제, 소금, 탈지분유, 바닐라향, 베이킹파우더. 자, 여기서 이제 평소와 다른 재료가 바로 유화제인데요. 유화제. 유화제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비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하는 역할이에요. 물과 기름을 섞이게 왜 하냐? 크림법을 하는 반죽을 할 때 유지에다 유지를 막 공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설탕, 소금 입자를 넣어서 공기를 집어넣고 나서 계란을 넣게 되는데, 계란은 흰자가 90%가 물이고요. 노른자가 한 50에서 60% 정도가 물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그 계란 전체에 있어서 물의 양은 인간이랑 거의 비슷하게, 사람, 동물이랑 거의 비슷하게, 병아리도 동물이잖아요. 70% 정도의 물을 갖고 있는데, 이 70% 정도의 물을 갖고 있는 얘를 그 기름, 버터에다 섞는 거죠. 그럼 당연히 분리가 되는 게 정상인데, 이 분리가 되는 걸 막아주는 게 노른자에 있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긴 하지만 계란 양이 상당히 유지에 비해서 많을 때는 이 유지와 기름과 계란에 물이 섞일 수 있는 힘을 레시틴이 버티지 못하면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막아주고자 유화제를 넣게 되는데, 유화제를 넣으면 말 그대로 계면 활성제, 서로의 서로 이제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의 그 막을 활성시켜서 이렇게 서로 섞이게 하는 약간 비누 같은 역할을 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유화제를 쓰지 않는 게 화학 첨가물이 적게 들어가는 건 맞는데, 이걸 쓰지 않고 완벽하게 그 크림화 상태를 만든다는 건 파운드 케이크에서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초코머핀과 마데라 컵케이크도 마찬가지인데요. 유화제를 그걸 쓰지 않는 걸로 기억하는데, 대신에 거의 분리 직전까지 크림화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약간 분리가 될 수도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그래서 유화제를 분리를 시키지 않으려고 넣는다는 거, 그러니까 기름과 물이, 그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9분 동안 계량하시면 되고요. 크림법으로 제조하시면 됩니다. 크림법은 버터 풀고 마요네즈처럼 설탕, 소금, 유화제 넣고, 그다음에 열심히 이렇게 공기 넣으면서 풀면서 설탕 입자가 아주 작아지면 계란 넣어서
계란 나누어 넣으면서 완전하게 크림화 시키고 그리고 나서 채팅 가루 넣고 이게 전부입니다. 크림법을 하시면 되고요. 반죽 온도는 23도를 표준으로 하시오. 반죽 온도가 너무 높으면 이제 그 버터가 녹아내리고요. 반죽 온도가 너무 낮으면 크림화 하다가 분리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상당히 까다로운 메뉴인데 한번 그러니까 버터를 부드럽게 풀고 나서 계란이 섞이기 시작하면 웬만하면 분리는 안 되는데 계란이 완전히 섞이고 나서는 웬만하면 분리가 안 되는데 문제는 겨울인데 지금도 겨울이에요. 제가 촬영하고 있는 겨울에는 계란 온도마저도 차갑기 때문에 분리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계란도 너무 차가우면 미리 그 볼에다 깨신 다음에 따뜻한 40도 정도의 물에다가 이렇게 받쳐두셔서 계란 온도를 적어도 한 20도 정도로 올리시는 게 크림화 할 때 안전하게 분리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반죽의 비중을 측정하시오. 자, 비중은 뭐냐면은 같은 무게일 때 부피가 어떠냐 이 이야기인데 이거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비중이 크다고 하면 같은 부피일 때 무거운 애고요. 비중이 가볍다고 하면 같은 무게일 때 부피가 큰 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품의 비중은 뭐냐? 상당히 무거운 쪽에 속해서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밀가루를 섞을 때 약간 치대듯이 탕탕 이렇게 벽면에 치대듯이 손으로 섞든지 주걱으로 이제 세게 치대서 이제 공기를 빼내시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리고 윗면을 터트리는 제품을 만드시면 되는데요. 이게 좀 애매한 요구사항인데 윗면은 반드시 터집니다. 그냥 구워도 반드시 터지는데 지금 사진과 같이 터질 거를 미리 칼집을 넣어서 예쁘게 터트리라는 얘기입니다. 윗면을 터트리는 제품을 만드시면은 예쁘게 터트리라는 얘기지 그냥 터트리라는 게 아닙니다. 파운드 케이크를 그냥 오븐에다 집어넣어버리면 그러니까 그냥 팬딩하고 나서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알아서 터져요. 근데 갈라지면서 이쁘지 않게 터지기 때문에 이쁘게 터트리려고 갈라주고 뚜껑을 덮어주고 그런 겁니다. 그런 차이점도 제가 조금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반죽은 전량 사용하시오. 자, 가루재료 채치시면 되고요. 처음에 하실 거. 그리고 안 써놨네요. 팬에 파운드 틀에 종이 깔기. 채를 치시고 파운드 틀에 종이를 미리 까시는 게 좋습니다. 익숙하신 분들은 크림화 하시는 과정 중에 이제 버터 풀고 막 이런 과정 중에 아니면 계란 넣고 나서 이제 기계로 돌리는 과정 중에 종이를 까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이 미리 깔아 놓으시는 게 나중에 아차 그런 상황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미리 까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버터와 웬 쇼트니 잘못 썼네요. 버터를 부드럽게 푼 다음에 소금, 설탕, 유화제를 넣고 섞는다는 거 아니고 기계 사용합니다. 여기선 기계를 사용해서 열심히 크림하는 거죠. 열심히 크림하시면 설탕 입자가 최대한으로 작아집니다. 그럴 때 이제 계란을 나누어 넣으면서 1, 2분 간격으로 섞어주는데요. 계란은 여러분이 기계로 돌리실 때는 한 개당 최소 30초 이상 기계로 돌리신다고 생각하시면 크림화를 적당하게 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상 많이 돌리는 건 상관없는데 그 이하로 돌리시면 크림화가 좀 적게 돼서 그 다음 계란 넣을 때 분리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죽이 매끄럽게 되면 채친가루를 섞은 후 섞어준다. 물도 없는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강하게 섞어서 거품을 꺼뜨리고 매끈하게 만들어야 된다.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이라고 하면 한 5, 6년 전만 해도 손으로 반죽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손으로 반죽하면 어떤 게 이점이 있냐면은 막 손으로 치대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잘 섞을 수가 있고 밀가루가 남아있을 경우 손끝으로 밀가루가 걸립니다. 그래서 덜 섞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주무르면서 섞을 수도 있어요. 반죽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제과 반죽을. 그래서 손으로 케이크 반죽을 서는 분이 많은데 어느 순간 코로나 이런 것도 있지만 TV에서 많은 요리사분들이 라텍스 장갑을 끼고 이제 요리를 하기 시작하고 하면서부터 맨손을 쓰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걱 아니면은 라텍스 장갑을 끼고 제대로 섞게 되는데
예, 정말 제대로 섞을 때는 손으로 그냥 예, 잘 집어넣고 섞으시는 게 제일 예, 반죽하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위생점수로 감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손으로 한번 섞어보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훨씬 더 잘 되는 거라서 저도 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손 잘 씻고 손으로 섞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섞은 다음에 비중을 측정하시면 되는데요. 비중은 같은 무게의 반죽 분의 물 분의 반죽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비중이 비슷할수록 이제 숫자는 커지는 거고요. 예, 물과 비중이 다를수록 숫자는 작아지는 건데, 그러니까 무게가 물보다 무겁게 될 수는 없고요. 이 반죽이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물보다 이제 높은 이제 1 이상이나 1 이하의 숫자가 비중으로 나오게 되는데, 파운드 케이크 같은 경우는 0.8 플러스 마이너스 0.05 예, 그 정도의 이제 비중을 만들려고 합니다. 0.8에서 0. 이거 잠깐만요. 저 정확하게 지금 체크가 안 되는데 0.8에서 0.9 정도로 비중을 만드시면 됩니다. 상당히 무거운 네, 케이크에 속한다는 건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70% 정도 팬딩을 하는데요. 이것도 조금 바뀐 부분인데 종이가라는 걸 지울게요. 예전에 제가 시험 보는 예전만 해도 무게로 팬딩을 못하게 했어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영업장에 갔을 때, 그러니까 정말 실전에 갔을 때 하나하나 무게로 재서 팬딩을 하기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부피로 딱딱딱 그 감으로 이렇게 팬딩을 해서 굽는 게 이제 일상적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시험 메뉴에서도 무게를 측정하지 않고 부피로 그냥 알아서 맞추게 하는 게 예전 방식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걸 다 무게로 측정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메뉴도 파운드 케이크도 무게로 측정해서 4개를 정확하게 팬딩 하시면 예, 그걸로 오케이입니다. 예, 상당히 편해졌죠. 팬딩하는 양. 예전에는 눈으로 그걸 판단해서 팬딩 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무게로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부피로 판단했을 때는 팬 비중의 한 70% 정도를 팬 크기의 부피의 70% 정도로 팬딩 하시면 됩니다. 그 반죽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팬딩 하고 나면은 고무주걱으로 평평하게 한 뒤에 정확하게 다 팬딩을 4개를 한 뒤에 가운데 부분을 움푹 파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가장자리를 높게 가운데 부분 낮기를 쭉 눌러주면서 이제 나중에 그 오븐에 넣게 되는데, 그렇게 눌러주는 이유는 이렇게 평평하게 반죽이 들어가 버리면, 평평하게 반죽이 들어갔을 때 이게 껍질이 미리 형성이 되면서 가운데가 미리 터져 버립니다. 예, 그렇게 하면 이쁘게 터뜨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U자 형태로 이제 팬딩을 해서 넣게 되면 오븐에 들어가서 잠깐 동안이라도 이게 흘러요. 흐른다는 게 뭐냐? 가장자리가 흐르면서 가운데로 오면서 위에가 평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흐르는 물이 얼지 않는 것처럼 흐르는 반죽도 잠깐 동안은 껍질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흐르는 동안 이 전체적으로 딱 이제 일자가 되면 그때 전체적으로 이제 온도가 전달이 되는 거라서 전체 껍질 색깔이 정확하게 같이 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그냥 일자로만 했을 때는, 처음부터 일자로 넣었을 때는 가운데 부분도 색깔이 나서 가운데 부분이 미리 터져 버립니다. 그래서 U자 형태로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나면 220에 180도로 한 15분 정도 구워서 껍질 색깔을 미리 냅니다. 그리고 나면 꺼내서 칼로 가운데 부분을 잘라줍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틀을 뒤집어 덮고 180, 185분에서 30에서 40분간 굽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구워낸 후 계란물을 바른다고 나왔는데요. 이것도 없어졌습니다. 예전엔 계란물을, 노른자를 그냥 바르게 했어요. 광택 내라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위생적으로나 기타 등등 이걸 도대체 왜 하지 하는 그런 의견이 많았는데 결국은 없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잘 구워내시고 나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파운드 틀도 이게 애매한데 이중팬을 하기 때문에 파운드 틀 자체를 덮어서 구우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그 평철판 큰 걸 덮으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평철판 틀을 덮어서 굽는 게 훨씬 잘 됩니다. 예쁘게. 예, 그것도 한번 비교해서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 오늘은 설명이 길었네요.
자, 그러면 파운드 케이크 제가 만드는 영상과 함께,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